인생은 결국 마인드의 차이구나 라는 것을 사람을 만나면 만날수록 더욱더 체감하게 되는 것 같아요. 특히 저는 할머니를 보고 자주 느끼는데 식당에 밥을 먹으러 가면 항상 맛이 없다가 기본값이에요. 먹어보면 그렇게 맛이 없는 것도 아니거든요. 일단 태클 걸고 보는 게 패시브인 것 같은데 설령 맛이 없다고 하더라도 뭐랄까 계속 그런 말을 들으니까 뭔가 같이 밥 먹고 싶은 마음이 사라지더라고요. 반면에 학교 다닐 때 인상 깊었던 교수님이 한 분 계시는데 정말 인기가 많으신 분이었어요. 어느 날 발표 수업 중에 발표를 정말 못한 학생이 있었는데 PPT 준비부터 발표 태도 모든 것이 다 별로였어요. 와, 이거 난리 나겠는데? 그런데 그 학생의 10가지의 못한 점을 뒤로한 채 잘하는 한 가지를 가지고 막 얘기하는 것을 보고 와, 어떻게 이럴 수가 있지? 왜 그 교수님이 인기가 많은지 그 자리에서 바로 이해가 되더라고요. 이렇게 우리 주변에서 누군가에게 인정을 받고 호감을 얻는 사람들을 잘 보면 보통 그 사람의 마인드, 태도에 이끌리는 경우가 많거든요. 그 사람이 어떤 시각으로 세상을 바라보는지에 대해 사람들이 이끌린다는 거죠. 우리가 어떤 유튜버를 좋아할 때도 보통 그 사람이 가지고 있는 마인드, 세상을 바라보는 태도에 이끌려서 좋아하게 되는 경우가 꽤 많거든요. 물론 이게 전부는 아니겠지만 저는 상당 부분 차지한다고 생각해요. 그래서 사람들이 이런 긍정적인 마인드셋, 성공 마인드셋에 관심을 가지고 이것들을 배우려고 하지만 막상 시도하려고 보면 정작 뭘 어떻게 해야 이런 마인드를 기를 수 있고 가질 수 있는지에 대해서는 방법도 모호하고 어려움을 겪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 이유가 뭘까? 저는 모든 것에 있어서 기본기가 가장 중요하다고 생각하는데 하물며 건물을 지을 때도 기초공사가 가장 중요한 법이거든요. 그래서 올바른 방향으로 마인드나 태도를 기르기 위해서는 그에 따른 기본기를 잘 쌓아야 한다고 생각하는데 정작 이런 것들은 눈에 보이는 것들이 아니어서 뭐가 뭔지 모르거든요. 그래서 사람들이 어려움을 겪는 것 같아요.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자주 저지르는 실수가 뭐 어떻게든 되겠지, 알아서 잘 되겠지, 그저 낙천적으로만 생각하게 된다는 거죠. 그래서 오늘은 아들러 심리학을 기반으로 올바른 마인드를 가지기 위한 마인드셋의 기본기 5가지에 대해 한번 얘기해 보려고 합니다. 전 이 5가지만 이해하고 행동으로 옮길 수 있다면 내가 가지고 있는 어려움과 고민에 맞설 수 있고 더 나은 내가 될 수 있는 발판이 될 것이라 생각합니다. 먼저 왜 아들러 심리학을 기반으로 하냐? 흔히 프로이트, 카를 융, 아들러를 심리학의 3대장으로 일컫는데 이 중에서 아들러는 인간이 행복한 삶을 살기 위해서는 어떤 태도로 세상을 바라봐야 하는지에 초점을 맞추고 있거든요. 그래서 오늘 제가 얘기할 5가지는 아들러 심리학의 근본이 되는 5대 전제라고 하는 이론인데 이를 통해 더 나은 내가 되고 행복한 삶을 살기 위해서 어떤 태도를 가지면 좋은지에 대해 한번 얘기해 보려 합니다. 첫 번째는 자기 인생은 결국 자기 스스로 결정한다는 것입니다. 흔히 이것과 반대되는 의미로 운명이란 단어를 많이 사용하는데 운명이라는 말을 딱 들으면 뭐랄까 인간의 힘으로는 도저히 어쩔 수 없는 것 같은 느낌도 들고 마치 정해져 있는 것처럼 바꿀 수 없는 것처럼 보입니다. 그래서 누군가는 지금 나의 이런 불행이 환경 때문이라고 마치 정해져 있었던 운명이라고 외부로 탓을 돌리기도 합니다. 하지만 운명의 운자는 옮길 운을 써서 옮기다, 움직이다의 의미를 가지고 있거든요. 즉 내 힘으로 움직일 수 있다는 것을 의미해요. 그래서 지금까지의 내 인생은 사실 정해져 있었던 것이 아니라 내가 움직여온 결과물이에요. 물론 태어나는 순간 각자의 환경에 따라 모두 다른 출발선에서 시작하는 것은 분명합니다. 하지만 결국 그 상황에 의미를 부여하고 지금까지 내 인생을 만들어 온 것은 결국 본인의 선택이거든요. 지금 나의 불행은 내가 처한 환경 때문이 아니라는 거죠. 단지 영향을 미치는 요인일 뿐이지 그게 행동이나 결과를 짓는 결정적인 요인은 아니라는 뜻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무언가를 탓할 게 아니라 지금 상황을 어떻게 대응해 나갈지를 생각하고 스스로 결정할 수 있어야 한다는 뜻입니다. 사실 이렇게 외부로 탓을 돌리는 것은 그저 현재의 상황을 회피하는 행위거든요. 정면으로 마주할 용기가 없으니 내가 그렇게 할 수밖에 없었던 이유를 외부로 탓을 돌리는 거죠. 저도 심각한 회피 성향인데 제가 SNS를 시작한 이유도 이런 제 자신에 대해 깨닫고 스스로 변하고 싶어서 한 것이거든요. 그래서 이 사실에 대해 계속 상기한다면 내가 지금 처한 상황을 정면으로 마주할 수 있게 되고 그 상황을 해결하기 위해 미래지향적으로 생각하고 행동하게 될 것입니다. 두 번째는 인간의 행동은 과거의 어떤 원인에 의해 움직이는 것이 아니라 어떤 목적에 이끌려 행동한다는 것입니다. 지금의 나의 이런 행동이 과거의 어떤 원인에 기인하고 있다고 생각하지만 사실은 어떤 목적에 의해 지금 그런 행동을 하고 있다는 것이죠. 예를 들어 어렸을 때 가정폭력을 당한 아이가 어른이 되어 부모님이 그랬던 것처럼 자신도 똑같이 가정폭력을 저지르는 경우를 꽤 볼 수 있습니다. 이때 지금 이 사람이 똑같은 잘못을 저지르는 이유를 과거의 어떤 원인 때문이라 생각하지만 사실은 어떤 목적이 숨어 있다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는 그 숨어있는 목적에 관심을 가져야 합니다. 왜냐하면 그것이 지금 내가 처한 상황을 해결하기 위한 열쇠거든요. 원인을 찾는다 한들 이미 지나가버린 과거는 바꿀 수 없습니다. 물론 원인을 찾는 것도 중요합니다. 하지만 그것보다 더 중요한 건 지금 내가 이런 이유에 대한 숨어있는 목적을 찾고 그걸 해결하기 위한 태도를 가져야 한다는 것입니다. 저는 한 2년간 심각한 무기력함을 겪었는데 그때 제가 했던 생각은 나는 왜 이렇게 되었을까? 무기력함에 대한 원인을 찾으려고 했었어요. 그 원인에 대해 곰곰이 생각해보니까 인생에 대해 뚜렷한 목표가 없어서 제가 무기력해졌다고 생각했습니다. 하지만 이렇게 원인을 찾았다 한들 정작 바뀌는 건 아무것도 없었습니다. 그래서 그 안에 숨어있는 목적을
찾으려고 했고, 결국 제가 무기력에 빠진 이유는 그저 실패할까봐 두려웠던 거였어요. 실패하지 않기 위해 아무것도 하지 않은 것이었어요. 이게 저의 무기력함에 숨어있는 목적이었어요. 그래서 이 사실을 깨닫고 나서 이를 해결하기 위해 내가 이룰 수 있는 작은 성과부터 찾으려고 노력했고, 그렇게 작은 성취를 이루면서 성취감을 느끼는 연습을 의도적으로 하기 시작했습니다. 이렇게 숨어있는 목적을 마주하니까 내가 어떻게 해야 하는지를 떠올리게 되더라고요. 세 번째는 인간의 마음은 사실은 모순적이지 않다는 것입니다. 이성과 감정은 각각 독립적이고 서로 대립하는 것처럼 보여도 사실은 같은 방향을 향하고 있다는 뜻입니다. 엑셀과 브레이크가 서로 상반된 역할을 하지만 결국 같은 목적지를 향해 달려가는 자동차처럼 결국 우리는 하나의 방향성을 향해 가고 있다는 것이죠. 예를 들어 담배를 끊고 싶지만 끊을 수 없어 라는 말은 이성적으로는 담배를 끊어야 한다고 생각하지만 어쩔 수 없이 끊지 못하고 있어 라고 서로 대립하고 있는 것처럼 보이지만 사실은 끊고 싶지 않음이라는 같은 목적지를 향하고 있습니다. 그저 어쩔 수 없어자는 핑계로 안 하는 방향을 스스로 선택한 것이죠. 그래서 저는 특히 잠들기 전에 누워서 스마트폰을 습관이 정말 끊고 싶은데 끊지 못하고 있었어요. 막상 침대에 누우니 잠이 안 와서 어쩔 수 없이 하는 것이라고 스스로 생각했거든요. 사실은 그저 끊고 싶지 않은 것이었죠. 그래서 저는 이 습관을 끊고 싶다고 생각했고 지금은 안 한 지 거의 2주 이상은 된 것 같아요. 그렇게 하나씩 안 좋은 습관을 없애보는 것을 연습하고 있습니다. 네 번째는 사실 인간의 모든 행동은 관계 속에서 나오는 행동이라는 것입니다. 항상 상대역이 존재하고 우리의 행동은 그의 영향을 받습니다. 똑같은 것이라도 상대가 누구냐에 따라 느끼는 감정과 취하는 행동이 다르다는 것이죠. 그래서 환경이 중요한 이유입니다. 내가 어떤 사람과 함께 하느냐에 따라 내 행동이 영향을 받기 때문이죠. 우리가 열등감을 느끼는 이유 중 하나도 다 어떤 상대로 인해 생기는 감정이거든요. 그래서 내 주위 사람들에게 열등감을 느끼고 있다면 그 사람들을 멀리하는 것도 하나의 방법입니다. 이건 추천드리는 방법은 아니지만 제가 열등감에 찌들어 있을 때 이를 극복하고자 연락처, 카카오톡, 인스타 모든 SNS를 다 지웠습니다. 그리고 요즘 외모는 중요하지 않다는 말을 많이 하는데 외모는 꽤 중요하다 생각합니다. 객관적인 잘생김과 못생김을 말하는 것이 아니라 외관적으로 깔끔한 인상을 줄 수 있어야 한다는 뜻입니다. 왜냐하면 내가 누구냐에 따라 상대의 행동이 달라지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저는 깔끔한 인상을 주고 싶어 패션에 대해서도 공부하고 운동도 하고 향수, 헤어 등등 다방면으로 공부하고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다섯 번째는 인간은 모든 사물을 주관적으로 인식한다는 것입니다. 개인의 생각과 행동은 절대 주관적인 경험에서 벗어날 수 없다는 뜻이에요. 그래서 같은 것이라도 받아들이고 느끼는 방식이 사람마다 다 다릅니다. 누구나 고유의 색안경을 끼고 대상을 바라보죠. 그렇기에 주관적인지를 의도적으로 바꾸려고 노력하면 느끼는 방식 또한 달라질 것입니다. 예를 들어 저는 웨이트를 그닥 좋아하진 않아서 헬스장을 가기까지 너무 괴롭습니다. 하지만 운동을 마치고 나면 기분이 너무 상쾌해요. 운동은 제게 있어 괴로운 것과 동시에 즐거운 것이죠. 저는 운동을 즐거운 것이라 인식하기로 마음먹었습니다. 운동이 끝난 후 상쾌했던 그 기분을 계속 상기하면서 꾸준히 지속하려고 하는 거죠. 이렇게 주관적인 인식을 바꾸면 좋은 점은 설령 내가 오늘 운동을 하지 않았더라도 그럼 내일은 해야지 라고 힘을 얻을 수 있게 되더라고요. 만약 운동은 괴로운 것이라고 인지하기로 마음먹었다면 아마 꾸준히 하지 못했을 것 같아요. 이렇게 같은 대상이라도 내가 어떻게 인지하느냐에 따라 느끼는 방식이 완전히 달라질 것입니다. 이렇게 아들러 심리학의 근본이 되는 5가지 전제를 통해 올바른 마인드셋의 기본기에 대한 얘기를 해봤는데요. 이것들을 의도적으로 계속 떠올리면서 작은 것이라도 내 삶에 하나씩 적용해본다면 온전한 나로서 행복한 삶을 살아가기 위한 토대가 생기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오늘 내용은 여기까지고요. 도움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